스스로 핵심 정리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먼저 나오는데요.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전쟁 이전 상황에서 찾아봐야 하거든요. 전쟁 이전 상황에 이제 세 나라를 지목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유럽 국가들 위주로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먼저 이탈리아의 얘기인데요. 이탈리아는 일단 알바니아를 보호국가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침략을 합니다. 그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식민지를 많이 건설하지 못했어요. 특히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공통점이 있는데 통일이 뒤늦게 돼서 18세기경부터 이제 통일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을 해서 식민지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특히 경제 공황을 거치게 되면서 이 경제 대공황에 이 이탈리아는 그거를 극복할 만한 식민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식민지를 건설하고자 에티오피아도 침략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침공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국제연맹에 대해서 탈퇴 선언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국제연맹 탈퇴를 선언하고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중립지대를 침공을 하면서 이때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을 해서 독일에 다 포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회랑지대를 요구를 하게 되면서 폴란드 침공을 어, 계획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냐 내전이 또 이때 일어나는데요. 이 에스파냐 내전은 이탈리아하고 독일이 개입을 해서 그 독재 정부 세력을 후원을 해서 에스파냐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이탈리아하고 독일이 있고요. 그래서 이 독일과 이탈리아 여기에 일본,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일본이 개입을 해서 서로 그 방공협정을 체결을 하면서 이들이 뭐가 되냐면 추축국이 됩니다. 추축국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 추축국 중심으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소련은 독일에게 있어서 되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독일은 소련하고 단독으로 뭘 하냐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서로 침공하지 않기로. 그래서 소련이 독일과 전쟁하지 않는다라는 민농구석을 만들어낸 독일은 그 외에 이제 폴란드를 기습 침공해서 2차 세계대전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초반부에는 독일로 구성된 추축국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유럽을 점령을 해요. 프랑스 침공하고요. 파리도 함락해서 그, 어, 지금 그러니까 프랑스 내 정권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프랑스 대통령 드골이 망명 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망명 정부 수립을 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처칠을 중심으로, 당시 총리가 처칠이었어요. 그래서 처칠을 중심으로 독일에 저항을 하게 되고요. 이 독일이 이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가운데 이제 이탈리아가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 그리스하고 북아프리카를 침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확대가 되는데 이 아까 독일하고 이탈리아 그다음에 일본이 추축국이라고 했잖아요. 이 추축국에 대항하는 국가들이 바로 연합국이 됩니다. 연합국이 되는데 미국, 영국, 소련이죠. 일단 먼저 소련이 참전하게 된 과정을 보면은 독소불가침 조약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서로 침공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놓고서 독일이 소련의 영토로 진격을 해서 전투를 벌이게 되다 보니까 소련이 참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쪽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을 해서 진주만을 이제 그 공격을 해서 이때 뭐 항공모함 막 무너져 내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진주만을 당한 것을 고스란히 갚아주겠다라고 판단해서 항공모함 출격시켜서 일본 그 본토 가까이까지 보내서 전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미드웨이 해전이에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련 같은 경우는 스탈린그라드 전투 거의 7개월간 넘게 이어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미국과 소련이 추축국에 큰 타격을 주게 되고요. 이 두 개의 승리를 본 이탈리아가 아무래도 이 추축국이 이기긴 불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거기에다가 이제 무솔리니를 쿠데타로 몰락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항복을 하게 되죠. 독일 같은 경우는
결정타가 맞이하게 되는 게 이제 아이젠하워가 이끄는 미국을 주도로 하는 이제 연합국 세력들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 후에 결국에는 그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독일이 먼저 패망했어요. 45년 5월에 이제 항복선언을 하게 되고요. 일본은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먼저 이제 소련이랑 미국이랑 우리 어떻게 하지 하다가 미국이 이제 폭탄 투하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 폭탄을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투하한 다음에 이 폭탄을 맞은 후에 항복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이 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전후에 어떻게 그 독일과 일본을 처리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그 연합국들이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 했던 회담이 1943년에 열려진 카이로 회담이거든요. 그래서 카이로 회담에서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국을 독립을 시키자라는 그런 내용을 미국, 영국, 중국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독일 처리 문제를 회의하기 위해서 얄타에서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45년 2월인데요. 이때 그 독일이 거의 항복 직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독일이 항복한 후에는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하겠다라는 것을 논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소련이 대일 참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얄타 회담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츠담 회담 같은 경우는 독일이 항복한 후죠. 독일 항복한 후인데 일본은 아직 항복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재확인한 회담이 바로 포츠담 회담입니다. 자, 그렇게 이런 여러 차례 회담을 통해서 독일에 대한 그 전후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네 나라가 분할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땅이 이렇게 있으면 독일 땅의 쪽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게 돼서 서독은 자유주의 진영, 그 다음에 동독은 공산주의 진영이 나눠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 동독 지역 쪽에 베를린이 있었어요. 근데 베를린도 그 동독 서독처럼 동베를린 서베를린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그러니까 자유주의 진영, 자본주의 진영이라고 해야겠죠.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그러니까 경제 체제론의 공산주의 이렇게 분할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전투처리는 미군의 감시라고 되는데 일본의 미군정청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군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전범 처리는 군사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독일의 전범 처리는 뉘른베르크 군사 재판에서 전범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같은 경우는 그 극동 국제군사재판이라고 해서 도쿄 군사재판을 통해서 전범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국제연합 창설로 넘어가 보면요. 이 2차 세계대전 중간에 그 영국의 처칠이랑 미국의 루즈벨트랑 그 서로 합의를 봐서 이제 만든 게 대서양 헌장이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그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겠다라는 걸 약속한 내용이 바로 대서양 헌장이에요. 이 대서양 헌장에 입각해서 국제연합이 창설이 되는데 전쟁 방지 평화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드냐면 국제연합군을 만듭니다. 이게 국제연맹하고 가장 큰 차이예요. 국제연맹은 그 군대가 없어서 국가 간의 분란 내지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그거를 강제로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 같은 경우는 유엔군도 있고 평화유지군도 있어서 전쟁 방지 평화 유지를 하기 위한 방법이 다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전쟁 억제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스스로의 핵심 정리였습니다.